제가 이제 라이프치히에 유학 중인 친구 도움을 받게 됐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친구가 지내는 곳이 한인교회여서 그 교회 목사님이 라이프치히에 사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숙사 같은 거를 운영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네를 갔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안 쓰는 빈 방을 하나 저한테 이제 양해를 해주셔서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라이프치히에 묵으면서 도시 구경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현금 카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유로화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친구한테 그런 도움도 받고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이프치히에서 이틀 밤을 제가 지내고 3일 차에 이제 오전에 다시 다음 목적지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이프치히의 재미있는 이슈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이프치히의 재미있는 이슈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고 방 밖으로 딱 나갔더니 복도에 이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약간 이제 어려워하시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유학생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짐을 옮겨야 됐나 봐요. 그래서 이삿짐을 이렇게 간단하게 날라야 되는데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목사님밖에 없어서 그 목사님이 대신 이제 트럭 운전을 해주기로 하고 차량 렌탈이랑 해서 다 오늘 이제 날짜를 잡은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전날 저녁에 같이 이제 기숙사 지내시던 분들이랑 축구하고 공차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다쳐가지고 팔이 부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량 렌탈도 지금 오늘로 딱 결정이 돼서 취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비용도 꽤 되는데, 그리고 또 팔이 다치으니까 뭐 오늘 취소한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날 또 가능하고 이런 건 아닌 건 거죠. 근데 제가 또 어떻게 좀 특이한 여행자잖아요.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이렇게 따가지고 온 경우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괜찮으면은 운전을 하루 도와주실 수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러 오신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어려우셨는지 제 방 노크도 못하고 계속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약간 흔쾌히 했다고 하니까 좀 제가 너무 착한 것 같이 이제 어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이제 라이프치히에 와서 정말 큰 도움을 얻은 거니까요. 이제 숙식도 공짜로 제공해 주시고 친구랑은 또 오랜만에 만나고 라이프치히 구경도 하고 이제 할 수 있었으니까 많이 힘이 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운전해드리면 되는 거라서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이제 라이프치히에서의 특별한 경험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건데요. 제가 이렇게 운전석에 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생각보다 큰 트럭이더라고요. 이게 한 2.5톤 되는 탑차였는데 그 운전을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가서 그분이 원래 이제 살고 계시던 곳에서 짐을 다 빼고 거기서 간단하게 뭐 간식 먹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요즘 짐 싣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트럭이 제가 옛날에 이 똑같은 종류의 탑차를 운행하는 일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물론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트럭 운전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이런 똑같은 종류의 차량을 몰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제 다녀올 수 있었고요. 독일 고속도로에서 2.5톤 탑차를 끌고 운전해서 달리는 게 결코 흔한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특히 여행자로서. 그래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찍은 사진, 제 옆에 가운데 앉은 게 제 친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저희가 도와드렸던,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드렸던 그 분인데, 이제 유학생이셔가지고, 저도 뭐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조금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빨리 유학을 나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국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할지. 그래서 이제 유학생이시니까 정말 많은 것들도 물어보고 운전하면서 어쨌든 하는 것들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생활은 어떠냐, 어떤 식으로 학교를 결정을 하셨느냐,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도 저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에서 다니지만 혹시나 또 모르죠. 그리고 또 이분이랑 같이 가서 케밥인데요. 제 다리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진짜 허벅지만한 케밥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내용물도 푸짐하고 이런 케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케밥을 먹고 나서도 또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제 식사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한식을 아주 오랜만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생략했지만 그 여행 다니던 라이프치히를 돌아보던 이틀 동안은 그 괴테가 다녔다는 그 레스토랑도 갔었고요. 그 친구네랑, 그러니까 친구랑 친구 아내 되시는 분이랑 이렇게 셋이서 학생도 먹으러 갔었고요. 그래서 독일 음식 많이 먹었지만 한국 음식은 제가 진짜 한 2달 만에, 2달 조금 더 넘었을 것 같아요, 이 당시가. 이렇게 먹는 거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약간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 유학 중이시라는 분, 좀 머리가 길잖아요. 저는 수염이 길고요. 하여간. 근데 이제, 이거 머리 그 정도까지 기르려면 혹시 얼마나 기르셔야 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 제 머리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제 머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2년도 안 걸렸어요. 1년 반 정도 기르니까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연말까지 계속 기를 것 같은데 그때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도 좀 찍어봤고요. 물통이 너무 독일이네요. 근데 반찬은 한국인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또 오늘 열심히 도와드렸으니까 내일 이제 출발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식사하는 중에 또 목사님께서 한 가지 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더 있다가 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교회에 이제 손님이 와 계셨었는데 교회에 이제 손님이 오면 목사님께서 항상 어느 지역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가이드 해 주시는 곳이 이제 있으시대요. 이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알 텐데 약간 이제 유럽의 역사, 중세 역사로 이제 돌아가 보면 그 전에 원래 이제 카톨릭이 있었고 기독교가 분리돼서 나왔잖아요. 개신교로. 구교와 신교로 이렇게 나눠지는 일이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라는 곳에서 지금 교회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대자보 같은 거를 이렇게 붙였던 것이 이제 불씨가 돼서 그 흔히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유럽 전역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텐부르크라는 곳이 알고 보니까 이 라이프치히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님이 오면 항상 거기를 이제 안내를 해준대요. 그래서 저도 와 있고 다른 분도 와 계시는데 역시나 이제 목사님이 지금 팔을 심하게 다치셨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한 번 더 부탁을 하면서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지금 또 특히 이제 교회와 기독교와 아주 밀접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다닐 때 어떤 그런 곳들을 방문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뭐 갔던 것들이 이제 관광지로 유명한 독일에서 간 이제 토마스 교회라든가 혹은 러시아 다니면서 러시아 정교회 건물들을 몇 번 봤던 것들 정도인데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서 이번에도 흔쾌히 목사님 근데 그럼 내일도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운전하게 된 차는 이제 조금 부담이 적어진 그 대형 트럭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의 차량을 운전을 해서 갔고요. 사실 또 갈 때 국도를 따라서 갔는데 이번에는 한 30분 정도 정말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쁜 길을 지나서 비텐부르크라는 곳에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진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비텐부르크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공간만을 봤기 때문에 작다고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과 교회와 이제 시청이 있습니다. 그 광장이 이 광장이에요. 광장이 있고 지금 이 광장의 오른편에 보이는 게 제 기억엔 시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이 옆에 시청 건물에 보면 이런 현수막도 걸려 있잖아요. 2017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행을 할 당시가 2016년 가을이거든요. 근데 왜 2017 루터 이렇게 적혀 있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가 1517년이에요. 그래서 2017년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많은 행사가 준비 중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 비텐부르크를 떠나서도 독일 이곳저곳에 루터에 관한, 그리고 종교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이제 방문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저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하여간 이런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게도 볼 수 있었고, 또 여기서 재미있는 구경을 한 게 광장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결혼식을 하는데 약간 특이한 게 옆에 이제 소방차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신랑 신부 제 뒤쪽으로 소방관들이 소방 호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터널을 만들고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 신랑이신 분이 소방관이 아니실까, 그래서 이렇게 대원들이 함께 축하해 주려고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결혼식 장면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텐부르크라는 곳, 제가 혹시나 이제 혼자 왔더라도 사실은 많은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개인 여행의 이제 자유여행의 어떤 단점일 수도 있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는 좋지만 그 여기는 뭐 하는 데일까? 엄청 유명한 데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스토리를 모르고 가면은 조금 그런 이야기가 반감이 되는. 그런데 비텐부르크 방문했을 때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무료 가이드를 받아서 도시 전체를 돌아볼 수 있어서 아주 알찬 시간이 됐습니다. 관련된 교회들도 이제 방문을 해보고요. 이런 그림에 나오는 것들도 어떤 종교개혁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루터의 시신이 안장된 교회라고 합니다. 비텐부르크 교회고,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 95개조 반박문을 이곳의 그 문 앞에다가 부착을 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동상은 이제 루터의 동상은 아닌데, 루터를 표현한 동상은 아닌데, 이분이 이제 이 모습이 루터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라이프치히의 일정을 다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뭐 마지막 이틀 동안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생각지도 못하게 가이드 여행도 하고, 또 유럽의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몰아보기도 하고요. 정말 방금 이제 자유여행의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진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또 자유여행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뭐 자유여행이어도 좋고 패키지더라도 항상 여행은 좀 여유로운 일정으로 가면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만약에 라이프치히 다음 일정이 이제 제가 베를린으로 가게 되는데요. 뭔가 기차 시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라이프치히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면 내가 오늘 꼭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의 부탁을 거절해야 됐겠죠. 목사님 제가 기차 시간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뭐 내일 모레 가나 뭐 굳이 그래요. 뭐 못 가면 어때? 그냥 라이프치히에서 여행 마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딱 다가왔을 때 바로 그 기회를 딱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여름 휴가라든가 이렇게 정말 시간이 없는 중에 짬을 내서 가는 여행들은 좀 그러기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조금 이제 기간을 오래 두고, 그리고 그 오랜 기간 안에서도, 계획 안에서도 너무 빡빡하지 않게 해서 둘러볼 수 있다면 참 재미있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라이프치히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화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를린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